예상했던 대로 12월 28일 금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렸고 오후에 두 가지 특검이 통과를 했습니다. 하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또 하나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 쌍검, 이게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민심 교란용이다. 총선 직전에 민심 교란용, 정치 공작, 그리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 물타기용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심 교란, 정치 공작, 이재명 물타기. 순서를 바꿔볼까요? 이재명 물타기, 민심 교란, 그 다음에 정치 공작. 이민정,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민정, 이재명 사법 리스크 물타기, 민심 교란, 정치 공작. 이민정. 오늘 점심 식사 가실 때 이 세 이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법안이 이제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회의장이 이것을 이제 정부로 심의한 다음에 공포를 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오후 5시에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국무회의 끝나면 이제 법안이 넘어왔을 경우에 즉각적으로 이것을 거부한다, 제의를 요구한다, 이제 이런 거지요. 그게 오늘 일정이. 그러니까 휴일 빼고, 연말 휴일 빼고 오늘이 금년의 마지막 업무 날짜입니다. 금요일, 올해 마지막 금요일. 올해는 이제 월요일은 없습니다.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일을 다 끝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아마 국회에서도 오늘 정부로 이송할 거고 정부에서도 오늘 심의 끝내고 바로 오후 5시, 6시 이 무렵에 거부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법안이 정부로 넘어오는 대로 즉각 거부권이다. 선거 직전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문재인 정권도 우리가 처음 보는 일 많이 보게 해줬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 여러분께서 처음 보는 일 한두 번이 아닌데 이번에도 역시 쌍특검, 처음 보는 특검, 그 강행 처리를 한 것이다. 이제 이겁니다. 원래는 이런 특검은 이제 이 법사위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민주당이 법사위 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법사위 넘어가면은 이게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법사위를 제치고 패스트트랙에 얹어가지고 어제 자동적으로 상정을 한 다음에 통과를 180표인가요? 181표인가요? 쌍특검 하나는 180, 하나는 181 찬성으로 해서 통과를 시켰던 겁니다. 어제 그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이 원래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의 일부 내용을 고친 수정안을 이제 제출을 했는데, 그 제일 민주당 쪽에서 시비를 붙었던,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시비를 붙었어요. 그건 뭐냐면 특별 검사를 국회에서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도록, 이제 그렇게 법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 이거였는데, 그 특검을 대통령이 소속돼 있는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은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었어요.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추천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자 이제 일각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 아 그래? 그렇다면 그것을 그렇구나. 그렇다면 대통령이 잠시 국민의힘 탈당하면 되겠네. 그러면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아닌 것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특검을 추천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오자 이걸 특검법을 고친 겁니다. 부랴부랴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런 구멍이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고쳤느냐? 그냥 민주당과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한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고쳐버린 겁니다. 그게 수정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번 특검법은 우리가 이제 뭐 김건희 특검법 이렇게 말을 부르는데요. 말을 앞으로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입니다. 도이치 특검 5글자로 김건희 말 빼고 도이치 특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 그것도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진행자가 묻자 홍익표 원내대표 대답. 해석의 여지가 있다. 아마 그건 특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의지를 가지면 할 수도 있다. 명품백 특검도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아니라 도이치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인 줄 알았는데 드디어 더불어민주당의 검은 속내가 드러나는 겁니다. 명품백 특검이다. 명품백 특검. 도이치모터스 이거는요.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리가 매우 복잡합니다. 매우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90명쯤 되고 계좌의 숫자는 150개쯤 됩니다. 사람으로는 90명, 계좌로는 150개. 김건희 여사도 계좌를 3개 가지고 있고 모친 최은순 여사도 하나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쪽에서 계좌를 4개를 가지고 있다시피 이제 이 사람들도 뭐 서너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아무튼 사람으로 90명, 그다음에 계좌로는 150개. 이제 이것을 이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주식을 주가 조작에 이용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은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것과 주가를 조작한 것이 같은 뜻이냐?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제가 가령 저 신한은행에 봉급받는 저 계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액수는 조금밖에 안 됩니다만 저도 증권회사에 계좌가 있습니다. 농협 NH 투자증권에 저도 계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가지고 NH 투자증권이 공매도 세력들한테 그 주식을 주는지 마는지 그 주식을 가지고 뭐 어떤 불법적인 요소에 제 주식이 이리저리 쓸려다니고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는 겁니다. 제가 신한은행에 가지고 있는 돈이 뭐 작은 액수의 저금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돈이 도대체 어느 기업에 대출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게 불법 부도 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인지 자 그렇다면은 그런 경우가 나중에 밝혀졌을 때 제가 죄를 지어야 됩니까? 제가 벌 받아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이 방송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은행에 계좌 있으시죠? 그 다음에 투자증권 계좌 있으시죠? 거기 들어가 있는 여러분의 돈이 어디 쓰이는지 여러분이 책임지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도이치모터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주도적으로 개입을 해서 자 이런 조작을 우리 합시다. 그걸 그쪽 전문용어로 선수라고 합니다. 선수. 플레이어. 그 일을 주도하는 사람들. 주가 조작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 법원에서도 유죄로 판단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14명에 불과합니다. 아까 9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중에 14명. 나머지 76명은 아까 말씀드린 처럼 계좌만 가지고 있었을 뿐 주가 조작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 74명 중에 김건희 여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때 19개월 동안 1년 7개월 동안 그것도 문재인 경희대 후배라는 이성윤 중앙지검장 뭐 친문 쪽에 아주 대표적인 검사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철저하게 파헤쳤는데 결국은 증거를 못 찾은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이 주가 조작에 참여했다는, 주도했다는. 그래서 그냥 김건희 여사 빼고 나머지 사람들만 거기에 기소가 됐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끄집어내서 이제 다시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도이치모터스 이거는 특별검사가 또 뒤적여봤자 결론이 나오기가 힘들다. 매우 그 법리가 복잡하게 돼 있어서 그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것도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닙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속셈은 뭐냐? 도이치는 그냥 형식적으로 말을 꺼내보는 것일 뿐 진짜는 명품백. 명품백은 사건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 친북 성향을 가진 재미 목사라고 하는 그 사람하고 김건희 여사 딱 둘만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여기는 영상도 있습니다. 영상도. 여기다가 비밀 몰래카메라 가지고 와서 찍었다면서요. 그리고 이것은 그렇습니다. 국민 정서, 민심을 자극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명품, 김건희 여사, 목사, 몰래카메라 이런 저열한 수준의 민심 교란, 민심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딱 뭉쳐있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초등학교 1학년도 알아들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총선을 잡고 흔들 요구량인데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방송에서 해석을 했었는데 드디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신의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특검이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명품백도 수사할 수 있지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특검 수사 대상을 늘려야 한다. 이제 이런 주장을 얘기한 건데요. 이 특검법을 제가 잠시만 짤막하게 그 부분 핵심적인 지금 논란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여러분과 공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검법에 수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김건희 및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관련 의혹 사건. 2.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3. 1호, 2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이 특검법의 3항인데요. 세 번째, 거기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인지된 사건이 뭐야? 뭐라고 할 수 있는데 양평고속도로도 인지했다고 하면 되는 거고 명품백도 인지한다고 하면 되는 거고 지금까지 몰랐던 또 다른 것도 들고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 그래서 포괄적으로 김건희 여사하고 관계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이번에 특검을 할 수 있다라고 민주당은 스스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게 홍익표 원내대표 입을 통해서 이제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상 민주당이 고른 특검이 수사 대상을 마음대로 확장하겠다는 선포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도이치모터스에서 갑자기 명품백 수사라니 이런 게 바로 법농단이다.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 50억 클럽 특검법 이것도 문제입니다. 왜냐? 이게 이재명 방탄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장동 사건, 대장동 민간 특혜 의혹 사건 지금 재판에 넘어와가지고 재판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건을 특검이 다시 수사를 하면은
재판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진행을 못하지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 이러면서 특검이 계속 떠들어댈 텐데, 그것도 이재명에게 유리한 내용, 국민의힘에 불리한 내용,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대장동 특검이기 때문에. 50억 클럽 특검이라고 돼 있지만 그러나 대장동 특검이거든요. 그렇다면 대장동의 몸통이 누구냐? 부산저축은행 사건. 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뭐 수사 무마, 뭐 커피를 타줬느니 말았느니 하는 증언들, 이런 거 다 끄집어 올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재판이 갑자기 올 수도. 왜? 특검에서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재명 변호인들이 재판정에 와가지고 이 재판 할 수 없습니다. 특검에서 수사 나오는 걸 보세요. 이재명은 아무런 죄도 없다고 그러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몸통이라는 증언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 재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따지고 들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50억 클럽 특검은 이재명 방탄 특검이라고 지금 국민의힘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이 특검, 김건희 특검법, 도이치 특검법, 명품백 특검법, 이것은 그 규모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 숫자죠. 네, 105명. 105명.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특검은 한 명이죠. 국회에서 2명 추천하면 그중에서 대통령이 1명 딱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특검 1명, 그 다음에 특검 보좌하는 그 보좌가 4명, 다 검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수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죄송합니다. 40명.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보조 공무원 40명.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특검 1명, 특검 보좌 4명, 수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보조 공무원 40명. 이걸 메머드 규모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105명. 여러분 기억하시는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때 그 규모가 105명이었는데 이번 김건희 특검도 똑같습니다. 규모가. 민주당은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넣었던 그때의 그 최순실 특검, 국정농단 특검, 이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그 촛불에 불을 붙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50억 클럽도 똑같은 규모. 거기에는 이 특검 보좌 숫자만 하나 적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 5시에 국무회의에서 아마 이제 국회에서 이 특검법이 넘어오는 대로 심의를 하는데 즉각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도훈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지금까지 특검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다. 과거에도 수사 상황을 브리핑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그러다 또 다른 반발을 했지요. 임오경 원내대변인, 특검을 거부하면 국민의 심판이 따를 것이다. 뭐 이런 말도 했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대통령이 본인 가족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한 사례가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제 공식으로 출범을 합니다. 상견례도 하고 어제 발표된 그 인원들이 오늘 이제 다 모여서 발표를 하는데, 어제는 이 특검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마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하는데,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는데 여기에서 특검에 관한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